안녕하세요. 피부명리 감명 실전 비결. 오늘 공부하실 내용은 현부를 만나고 귀부인이 될 여명의 팔자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야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시자고요. 귀부인이 될 운명이 되려면 먼저 자기 자신의 그릇이 맑아야 되겠다. 청기가 있어야 되겠다. 그 부분을 먼저 놓고 보고, 이 푸른 물을 만나고 물은 물을 만나는 법칙에 의해서 내 사주의 관성에, 청탁에 의해서 내 자신이 만나게 될 인연도 그렇게 정해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자가 월겁제격이 되거나 또는 양인격, 그러면 월겁제격이나 양인격, 이 부분은 말만 다르지 똑같을 것이다. 즉 월겁제격이란 이 간목의 묘월이 겁제격이 되겠죠. 그래서 이 묘월은 또한 양인격이다. 그런데 이 양인격이나 겁제격에서 을목이 투출이 되어 있느냐, 투출되지 않았느냐, 먼저 이 부분을 살펴야 된다. 양인격이나 겁제격이나 되어도 상관은 없다. 그러나 을목 투출은 없애야 된다 하는 조건이 있게 된다 그래요. 그래서 신앙사주이거나 일지양인으로 비겁과다 하면서 유력한 식상이 아니라면 가족의 생기를 책임져야 하는 무거움이 있게 되는데, 특히 귀부인이 되는 그 조건은 인덕과 음덕이 있어야 된다. 인덕이라는 얘기는 이 윗사람, 아랫사람, 그리고 부모의 덕, 그 모든 것을 통틀어서 인덕이라 하겠고, 음덕이라 하는 그것은 이 조상에서부터 오는 이 음덕이다. 그래서 음덕은 조상에서 오는 거고, 인덕은 내 부모, 형제, 동료들에 의한 그 덕이 되겠다. 그러기 때문에 인덕과 음덕이 있으려거든 관인상생, 살인상생 격국이 음덕과 인덕이 있는 사주에 해당이 되겠다 그래요. 이 식상이 유력하지 않다면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무거움이 있게 되는데, 특히 인덕이 부족하여 베풀고도 고맙다는 말을 듣지 못한다. 대체로 여명사주는 음일간이거나 약간은 신약하여 인수가 신이 되는 구조가 순하다 말하며 윗사람의 인덕과 음덕이 있게 된다. 그런데 네 개의 천간이 모두 이 부분을 꼭 기억을 하시라. 네 개의 천간이 모두 여명사주를 얘기하는 것이다. 그러면 되짚어서 생각한다면 또 남명사주는 거꾸로 보시면 되겠다. 그래서 여명사주에서 네 개의 천간이 모두 양천간이라면 격국이 좋아도 음일간의 명식만 못하다. 이것을 뒤집어서 보면은 이 남자 사주가 모두 음천간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면 양천간으로 구성이 된 사주보다도 훨씬 그 격이 떨어진다 그래요. 그래서 이 남자는 양간으로 구성이 되어야 하고 여자는 음간으로 구성이 돼야 되는데, 음양 조화에 배합이 맞아야 된다 그래요. 그래서 여명이 남성적이라면 여성미가 부족한 것이고 순하지 못한 것이다. 그러므로 남자가 순음이 되거나 네 개의 천간이 음이 되거나 또는 여명이 네 개의 천간이 양으로 구성이 되면 홀로 누워서 고독의 눈물을 흘리는 경우가 많다. 사주는 음양의 구성으로 생극기화가 이루어지는 변화가 있어야기라다. 그러나 이 실질적으로 순음이나 순양으로 구성되었다 해도 이 지지 관계가 있으니까 딱 이렇게 구성이 되었다고 그래서 팔자가 흉한 것은 아니다 그래요. 그래서 편고한 양실음어가 되거나 또는 음실양어 또는 어느 오행이 태가한 것은 좋지 못하다. 즉 수령과
팽창이 있어야 하는데 사주 전체가 양기라면 진행성만 우성되고 전체가 음기라면 진행하지 못하고 머무르는 상으로 행운을 잡기 어렵다. 여명을 논할 때 연월은 생가, 친정이 되고 일시는 시가가 되니 연월에 영의신이 있으면 생가가 발달했음이고 일지는 배성이고 시주는 자손으로 일시에 용의신이 있으면 결혼 후 발달하게 됨을 상징하는 것이니 일시가 매우 중요한 것이다. 연월은 지난 과거에 해당하고 일시는 맞이해야 하는 현재 또는 미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시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요. 그래서 이 연월은 지나간 과거이기 때문에 부모 조상이 아무리 잘 살았다 한들 일시에서 형충이 되어서 문제가 있다면 이미 일시가 흉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조상의 유업을 부응시키지 못하는 격에 해당이 된다. 그러나 이 조상궁인 연월에서 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일시가 천기가 있으면은 선탁 후청한 사주라고 말을 하게 되는데 이때는 매우 길하다. 또한 이 시주는 기숙지라 하여 내가 가는 길이니 더욱 중요한 것인데 시지에서 일지를 충하는 것은 자식이 부모궁을 파괴하는 것과 같고 기숙지가 깨어진 것과 같아서 나의 무덤자리가 깨어진 것과 같아서 더 흉한 작용으로 나타난다. 그러기 때문에 선탁 후청은 될지언정 선청 후탁은 되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요. 그래서 시주에서 용신이 되었다는 것은 상당히 길할 것을 상징한다. 왜냐하면 후청하기 때문에 그러하다. 그러나 시주에서 탁해졌다면 기신에 합류하고 안 좋아졌다면 그 팔자의 배열에서 대운을 만나고 좋은 발복이 있어야 함에도 묘하게 발복이 안 이루어지는 것은 그리고 부부 사이에 문제가 있는 것은 일시지가 탁하기 때문에 대운에서 길한 대운을 만난다 할지라도 큰 발복이 안 일어나는 이유이다. 연월지 충을 일지가 풀고 있는 경우를 충중봉합이라 하고 월일지를 시지가 충으로 푸는 경우 이것은 합중봉충이라 하는데 명식에 마땅한 충이 아니라면 대응하게 된다. 여명사주에서 식상천간이 투출하는 것보다 지지에 한 글자 있는 것이기라고 안전하며 자, 다시 말해서 식상천간이 투출하는 것보다는 지지 한 글자가 더 길하고 안전하며 기신천간이 투출하면 반드시 인수천간이 있어야 한다. 식상천간이 투출하여 희신으로 유력할지라도 썩 좋은 작용이 되지는 않는다. 자신의 일신상의 문제는 편하겠지만 천간이 투출하면 자신을 위한 멋부리는 데는 소질이 뛰어나지만 가정을 위한 애타심이 부족하여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경우가 많다. 한마디로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천간의 식상이 투출하는 것은 그렇게 좋은 현상이 아니다. 특히 진상과 함격을 제어하는 인수가 무력하다면 거짓말을 능수능란하게 하고 약속을 잘 지키지 않으면 남편을 깔보고 때로는 능멸하며 오로지 자신만이 옳다고 하여 가정의 평화를 스스로 깨트리는 경우가 많다. 간목이나 이 을목에서 관계가 좋은 간목도 병화를 좋아하고 을목도 병화를 좋아하게 되는데 그래서 목화 통명이 되는데 겨울에 태어나는 사주가 조로 사용했을 때는 이 천간이 투출했다고 나쁘다고 보지 않는다. 오히려 길하다고 본다. 아까 그 글에서는 식상천간은 별로 좋지 않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조를 떠난 그러한 사주를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것을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일반적인 사주에서 조로 이 병정화를 쓰는 것이 아니라면 식상 첨가는 추출하지 않고 사화나 오화, 지지가 한 글자 있는 것이 좋다. 그리고 이 재성에서도 그렇다. 이 천간이 추출하는 것은 언제든지 겁탈당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지지에 있는 것은 안전하다. 그래서 지지에 한 글자 있기를 요구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인데, 그래서 식상과 재성 천간은 없는 것이 대체적으로 길하다고 사주를 평가하게 되는데, 그러나 겨울에 태어나서 조를 써야 하는 그런 작용일 때는 반드시 이때는 있어야 좋다.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좋다. 그리고 조를 쓰는 그러한 사주에서는 이 무토를 쓰게 되는데, 그래서 이때는 무토가 있는 것이 좋다. 모든 가불병정 무기경신계 모든 천간들도 지금 설명한 이와 같이 응용하고 해석하면 되겠다 그래요. 관성과 식상의 관계가 좋고 인수천간이 있다면 자신의 분수를 지키고 가정을 소중히 생각하는 명이 되는데, 인수천간이 없다면 반드시 재성이 있어서 식상을 설기흡수해야 한다. 그런데 이때 한 가지 아셔야 할 것이, 병화가 있다면 기토가 있는 것이 좋고 이 정화가 있다면 무토가 있는 것이 좋다. 정화가 있는데 기토가 있다면 격이 떨어지고, 병화가 있을 때는 무토나 기토는 상관이 없는데 무토가 있는 것이 격이 조금 더 떨어지게 된다 그래요. 그러나 이 천간은 천간끼리 반응하기 때문에 이 천간이 있는 것은 귀하지만 지지가 있는 것은 개, 닭 보듯 하는 관계이다. 왜냐하면 천간은 천간끼리 동하기 때문에 그러하다. 여기에 병화가 있는데 해수나 자수가 있었다. 병화를 제압을 해야 되는데 임계수는 없고 해수가 자수가 있으면은 이 격이 한참 떨어져 버린다. 왜냐하면 이 부분을 온도 조절을 할지언정 병화를 제압하지 못한다. 마찬가지로 정화 또한 제압하지 못한다. 그러기 때문에 천간은 천간끼리 반응하고 지지는 지지끼리 반응한다. 이 부분을 꼭 잊지 마시라 그래요. 그 대운에서 천간과 지지가 왔을 때 발복하는 그 성향이, 천간은 천간끼리 반응하고 지지는 지지끼리 반응하는 그 법칙에 의해서 발복 성향이 전체가 달라진다. 예를 들어서 이 병화는 무토나 기토를 만나면 설기하고 생하는 입장이 되지만, 무토나 기토가 없다면은 이 관사를 극하는 힘으로 간다 그래요. 그러나 신금이나 유금을 극하는 이 힘은 무력하다. 별 타격이 안 나타난다. 이 경금이나 신금이 있었을 때에 병정화로 제압을 하는 것이다. 재성천간은 투출하지 않는 것이기라 하다. 만약 재성천간이 쇠약하게 뿌리 근도 없이 투출되었다면 남 좋은 일 시키는 재난 풍파를 당한다. 그래서 믿을 사람이 없게 된다. 그래서 지지에 있을 것을 요구한다고 얘기하는 것이다. 남녀병 식상에 홍염살이나 도화살로 형충되었는지 목욕살이 발동되었는지 관찰하는 것이 또 중요하다. 또한 골랑도화 발동이나 식상이 형충 등은 불미하다. 식상이 흉신으로 형충이 되었다면 세격살 발동이 되는 것이니 음란하여 남편을 두고도 외정하기 쉬우며 혹 율락가의 여인이 될 수도 있다. 가령 이 식상은 아닐지라도 가령 병자 일주예명의 신모씨를 만나면 천합지형 골랑도가 발동으로 보는데, 이 고서에서는 이 색을 탐함이 아주 심하다고 그렇게 보는데, 이 필자가 보기에는 꼭 그런 것은 아니고 형살이 구설이 많다.
병자일주가 신묘씨를 만나 사주를 여러 봤는데 형살 발동에 감옥을 가거나 구설이 되는 일이 상당히 많더라 그래요. 이 병자일주는 말 그대로 병자다. 정신병자가 많은 특징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사주격이 괜찮으면 그러지 않지만 이 병자일주가 신묘시를 만났다면 관제 구설이 되는 경우가 많고 하천해지며 병자일주 사주격이 양호하지 못하면 그리고 특히 개수투간했다면 인생사가 험난하고 부부 헤어질 가능성이 많다. 특히 월지나 월일지가 형충이 되었거나 일시지가 형충이 되었거나 그리고 골랑도와 발동이 되었다면 더욱더 심하다. 이때 정화나 임수가 있어서 골랑도화에서 이 골랑도화를 병신합을 억제를 해서 즉 병화가 신금을 탐하는 탐재교인이 되는데 정화가 있어서 신금을 억제하거나 이 임수가 있어서 병화를 억제하면 이 골랑도화의 흉의에서 벗어난다. 쾌강일주나 백호일주의 신강한 여명은 그 성정이 강하므로 천신의 가호받기가 어려워서 구제의신이 없는 것과 같다. 이 쾌강일주나 백호살 일주는 이 구제의신이 없는 것과 같다. 이 경우 조상의 음떡받기가 어려워서 어려운 일을 닥쳐도 속수무책이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은 일평생 직업을 가지고 직장생활하는 것이 좋으며 또한 남편이 무력하게 되기 때문에 이 쾌강일주, 백호일주는 남편이 무력하게 되는 살성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일평생 일할 수 있는 직업을 가져라 그 얘기예요. 신강한 여명사주에서 관성을 살펴야 되는데 충이 되어서 깨졌다면 흉하다. 순양으로 구성되어 조화가 없으면 남편의 권리를 빼앗고 자선을 손상하게 되니 음양 구성을 잘 살펴야 하는데 관살이 비겁동주했다면 첩이 되거나 첩에게 남편을 빼앗기기 쉽다. 남명 또한 비겁이 처성과 동주했다면 즉 남명 또한 이 처성이 을목이 을미로 오거나 을축으로 오는 그것이 이 비겁이 처성과 동주다. 이러한 경우에서 이 처성 입장에서 여기는 남편성이다. 그러기 때문에 이 여자한테 아내한테 문제가 있게 될 것을 상징한다. 그래서 이러한 비겁이 관살동주했거나 또 비겁이 재성동주한 남녀 명에서는 처가 외정하거나 또 여기에서 남편이 외정하거나 이렇게도 볼 수 있겠다. 처가 외정하거나 그 처를 빼앗기기 쉽고 재난풍파하고 빈독의 물붓기 인생이 되기 쉬우며 또는 재성이나 관살이 타지지와 명합합을 하고 있다면 나의 남편과 아내는 아닌 것과 같아서 부해로 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이 사주에서 오도화가 있는데 오화라는 글자가 있는데 기신이 되면 매우 흉하다. 이 기신이 되면 연월 일시 순으로 파하는 살성이 돼서 이것을 고서에서는 대파가라고 했다. 그래서 이 대파가라는 것은 내 가정을 파괴되는 살성이 오도화라고 얘기를 했는데 연월 일시순으로 이 연과 월에 있어서 문제가 되었다면 내 조상 부모를 보게 될 것이며 일지에 있었다면 나 그리고 시지에 있었다면 자식구 이렇게 해서 이 오화가 기신이 되었다면 이 가정이 파하는 일이 많게 된다. 그래서 이렇게 오화가 기신인지 시신인지 이것을 살펴야 되는데 이 오화는 도화이기 이전에 말이다. 그런데 이 말이 예를 들어서 무오로 왔다면 황생말이요 병오로 왔다면 이 적생말이 되는데
붉은색 말이 되는데, 이 말의 특성은 사람을 태워야 한다. 그래야 자기 진가를 발현하기 때문에 누가 됐든지 이 말 등에 태우기를 원한다. 그리고 말 등에 타면은 간다. 자기의 있는 지역을 떠나서 떠나게 된다. 그러면 이것을 다시 한번 되짚어서 생각해 보라. 나의 남편이 되었건 나의 아내가 되었건 누가 되었건 이 말등에 태우게 될 것이다. 이 부분은 사주를 판단해서 그것을 보게 되는데, 말등에 태우면 간다. 집을 떠나게 된다. 외롭고 고독하게 된다. 그래서 대파가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남녀 금수한행하거나 화염조토 사주가 조를 얻지 못하고 그렇게 되면 고단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데, 월지나 일지가 화개살이라면 비록 문장력에 탁월한 능력이 있지만 고집이 강하고 성정이 강함으로 여명에는 불미하다. 오늘 또 몇 마디 안 했는데 벌써 시간이, 강의만 들어가면은 시간이 화살처럼 지나가더라. 할 말은 무척이나 많은데, 자, 오늘 또 좋은 시간 되세요. 파이팅!